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학습활동, 그 중에서도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익히기 단원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학습활동을 통해서 공감하며 대화하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배우고, 그리고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 그러니까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모두 13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138쪽. 138쪽 보시면은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익히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화를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들 그 138쪽에 나오는 이 담화를 설명해 보자면, 친구와 말다툼한 뒤 고민하는 지혜와 지혜의 고민을 들으며 조언하는 효진이 대화입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실제 학교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래 상담이 예를 들어서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지문이니까 함께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자, 효진아,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어? 자, 무슨 고민이 있어?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적절한 질문을 통해 말을 이끌어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조금 다퉜다. 그래서 친구와 다퉈서 고민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친구와 다퉈서 고민이구나.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혜가 한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한 말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지혜를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지혜가 말을 편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질문을 통해 지혜가 말을 편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효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표현일까요? 비언어적 표현일까요? 그쵸.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네, 고개를 끄덕인다. 바로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혜에게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은 지혜에게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친구가 네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겠네. 그렇지만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은 후회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혜가 한 말을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눈을 맞추면서, 자, 부드럽게 눈을 맞춘다. 이것 또한 언어적 표현일까요? 비언어적 표현일까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맞춤, 부드럽게 눈을 맞춘다. 이것은 바로 비언어적 표현이죠. 그래서 부드럽게 눈을 맞춘다는 것은 비언어적 표현인데, 그래서 지혜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자,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에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을까요? 그쵸, 시선, 표정, 몸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비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억양,
음조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이런 준언어적 표현도 활용된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또 어떻습니까? 경청과 공감을 드러낼 수 있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대화에서 적절한 시선이나 표정, 몸짓 등의 지시문을 추가하여 여러분들이 짝과 역할극을 해봄으로써 비언어적 표현의 효과를 더욱 실감하도록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대화라는 것은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시선이나 표정, 몸짓 같은 이런 비언어적 표현도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억양, 음조 같은 준언어적 표현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상대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청과 공감을 드러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보시면은 뭐 부드럽게 눈을 맞춘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비언어적 표현이죠. 이런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를 수용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리고 경청과 공감을 드러낼 수 있죠. 자, 다음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 139쪽입니다. 139페이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를 대하는 효진이의 시선이나 몸짓, 이것이 대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해 보실 수 있냐면, 먼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로 몸짓이죠. 그래서 효진이는 친구에게 심한 말을 했다는 지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지혜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지혜는 비판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할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고개를 끄덕임 말고도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부드럽게 눈을 맞춤. 바로 시선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효진이는 친구에게 사과할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는 지혜와 시선을 맞추며 지혜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지혜는 효진이가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개를 끄덕인 것은 심한 말을 했다는 지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지혜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냈죠. 그래서 뭐 한편 이제 부드럽게 눈을 맞춘다, 이런 시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화에서 비언어적 표현, 그러니까 시선이나 몸짓 이런 건 비언어적 표현이죠. 비언어적 표현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대화에서 지혜의 말에 반응하는 효진이의 시선과 몸짓이 지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2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효진이가 지혜의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니?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래? 하면서 적절히 질문하며 상대가 편하게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그 밑에 보도록 하죠.
친구랑 다퉈서 고민이구나. 저런 네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했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의 말을 반복하거나 또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정리해서 말하면서 자신이 상대를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효진이의 말을 중심으로 효진이가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그 효과를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방법과 그 효과를 정리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요약 정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얘기해 주자면 바로 뭐냐면은 자, 상대의 말을 요약 정리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상대방의 말을 요약 정리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요약 정리하며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의미와 방법. 자, 먼저 그 의미입니다. 의미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대화하기. 이게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대화하기. 다음 방법입니다. 방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며 대화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상대와 눈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며 대화한다.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의 말을 요약 정리하고 상대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대화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대화 경험을 떠올려보고 어떤 방법으로 공감을 표현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하며 대화한 경험을 떠올려보고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겁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이 대화 방법을 돌아보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준비물을 집에 놓고 와서 속상하다고 하는 친구에게 준비물을 놓고 와서 정말 속상하겠구나 라고 말해주어 내가 친구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뭐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죠.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주말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어디에 다녀왔어? 그리고 좋았겠다 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며 반응해 주었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감하며의 의미와 공감하며 대화하기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 요 소단원에서 함께 이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의미와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학생권 선생 유튜브 채널 생선국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